2026년 지금 대한민국 건설업을 보면요. 정말이지 극과 극입니다. 한쪽에선 뭐 PF 부실이다, 미분양이다, 공포 분위기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선 원자력 발전이라는 엄청난 성장 엔진이 막 시동을 걸고 있단 말이죠. 기회냐, 위기냐. 이 양극단 사이에서 진짜 돈은 과연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오늘 그 돈의 흐름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꼭 안내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정보를 드리는 거지 절대로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하는 추천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투자자분들 머릿속에 가장 복잡한 질문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주택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었는데 건설주 진짜 끝난 거 아니야? 맨날 뉴스에선 PF 위기라고 떠들고 정말 건설주 투자는 이제 끝난 게임일까요? 오늘 이 짙은 안개 속에서 진짜 투자 시그널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2026년 건설 시장을 움직일 세 가지 키워드를 짚어보고요. 가장 큰 변수죠. 보유세 문제를 들여다보고 과거 정책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인 원전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래서 뭘 사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투자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 리포트가 말하는 2026년 건설업의 운명을 찔 세 개의 열쇠. 그게 바로 보유세, 공급 정책, 그리고 원자력 발전입니다.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수,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특히 이 보유세라는 건요, 정부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을 그냥 통째로 뒤엎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보죠. 정부 관계자들이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아직 우리나라 보유세 해외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세금 얘기 참 머리 아프죠? 그래도 숫자를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팩트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을 한번 볼게요. 얼핏 보면 세율 자체는 우리보다 높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낸 보유세를 소득세에서 무려 1만 달러, 1,000만 원 넘게 깎아줍니다. 이건 뭐 거의 연말정산 수준이죠. 우리나라엔 없는 엄청난 혜택인 겁니다. 이번엔 프랑스입니다. 여긴 더 복잡해요. 이것저것 세금이 많은데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보유세라는 건데요. 부동산 자산이 13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한 19억 원이 넘어가면 그냥 보유세랑은 차원이 다른 세금을 또 내야 합니다. 이건 뭐 말 그대로 부자 증세인 거죠. 반면에 일본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세금을 막 더 거두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줘요. 새 집을 짓거나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확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는 막대, 장기 보유나 신규 공급은 장려하는 당근을 쓰는 전략인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가 오늘 세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보세요. 보유세율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뭐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집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다 합쳐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거야말로 조삼모사 아니겠어요? 실제 부담은 우리가 가장 무겁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가 예측하는 핵심이 뭐냐? 결국 보유세는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아주 교묘한 방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율 몇 프로 인상 이렇게 대놓고 올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공시가 유리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니 이런 어려운 용어들 뒤에 숨어서 슬쩍 숫자를 바꾸는 거죠. 말 그대로 조용한 인상, 소리 소문 없이 지갑을 터는 방식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도 이 비율들이 막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했죠? 왜 그럴까요? 법을 바꿔서 세율을 올리려면 국회도 통과해야 하고 여론 눈치도 봐야 하잖아요. 근데 이 비율들은 정부가 행정적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정치적 부담이 훨씬 덜하죠. 정부 입장에선 가장 쓰기 좋은 아주 손쉬운 증세 카드인 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공급 절벽 온다고 난리인데 진짜 그럴까요?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봐야죠. 지난 20년간의 정책들을 쭉 복기해 보면서 진짜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쭉 훑어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공급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해도요. 실제로 아파트를 짓는 민간 건설사들은 정부 계획이 아니라 집값이 오를까 안 오를까 하는 시장의 눈치만 봅니다. 결국 정부의 계획보다 시장의 돈이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3기 신도시 같은 공공 프로젝트,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건 심장으로 치면 보조장치 같은 거고요. 건설 경기를 살리는 진짜 심장박동, 그 엔진은 결국 민간 건설사들한테서 나옵니다. 그들이 이거 돈 되겠다 하고 움직여야만 진짜 공급이 늘고 경기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의 방향을 틀어볼게요. 맞아요. 국내 주택 시장 분명히 어렵습니다. 역풍이 불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건설회사들이 꼭 아파트만 짓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키워드를 통해 아파트 시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회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자력 발전은 일부 건설사들에게 국내 부동산 경기라는 족쇄에서 벗어나서 세계 시장이라는 훨씬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티켓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오락가락하는 주택시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확실한 성장 스토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분석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답을 찾아야죠.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지,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전략은 아주 명쾌해요. 한마디로 불확실성을 피해서 확실한 곳으로 가라 이겁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해외 원전이라는 확실한 성장 카드를 준 현대건설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 규제랑 상관없이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 도시 정비 사업의 최강자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올 가능성이 보인다,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금호건설을 관심 있게 지켜보라고 꼽았네요. 자, 드디어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지금 주택시장이 어렵다는 현실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2단계, 아파트만 쳐다보지 말고 원전처럼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건설업 전체를 뭉뚱그려 보지 말고 확실한 자기만의 무게를 가진 개별 기업, 즉 옥석을 가려내는 겁니다. 지금은 숲 전체가 아니라 가장 튼튼하고 좋은 나무 하나를 골라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시장이 가장 불확실할 때 가장 확실한 기업이 가장 밝게 빛난다. 지금의 이 혼란 분명 위기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좋은 회사를 정말 좋은 기회에 잡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네, 2026년 건설업,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